반갑습니다. 2027학년도 미친 기분 완성편 OT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기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건 어디서 몇 문제가 몇 개년치가 들어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몇 문제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1이 148문제, 수학 2가 142문제, 그다음 확통이 136문제, 미적분이 121문제예요. 그래서 옆에 강의수 써드렸습니다. 18강, 19강, 19강, 21강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여드릴 이 문항에 대한 출처들, 그 다음에 이 문항들 가지고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자세한 내용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교재입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요 문항들은 기출 시작편, 미친 기분 시작편과 분리되는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뜁니다. 우리가 쉬운 사전까지는 시작편에서 다룹니다. 그 이후, 그래서 일반 사전, 중킬러, 어려운 사전까지가 완성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재 보시면 그 안에 오답률과 N분컷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못 풀었어. 근데 이게 나만 못 풀었다 생각하면 되게 괴로운데요. 오답을 딱 봤더니 꽤 많이 틀렸어. 그러면 약간 묘하게 위안을 받고 희망을 받죠. 그래서 자, 오답률 정도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교재 실물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학원. 그래서 사실 수학원에 맞춰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2. 네. 그리고 선택 과목도 보여드릴게요. 이 확률과 통계고요. 여기가 미적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교재 얘기들을 했으니까 사실 기출이라서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들로 이 문항들을 구성하였는가? 자, 꼼꼼히 들으셔야 합니다. 12개년 동안의 평가원 교육청 중에서 중요한 문제를 고릅니다. 특히 2027 수능. 그러면 작년 수능, 작년 평가원들을 분석하여서 여러분들 꼭 풀어야 하는 문항들을 선별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3개년에 한해서는 평가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12개년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 추려서 들어가 있고요. 2027 수능 기조에 맞춰서. 근데 최근 3개년의 사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주요 4점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왜 주요 4점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쉬운 4점이 시작편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쉬운 4점들 빼고 남은 4점들은 완성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최근 3개년의 평가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질문 많이 하시던데요. 2028 예시문항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많이 하시던데요. 그 교육청 적용 문항들 있죠.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2027 수능 들어가기 전에 꼭 배워야 하는 문제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3개년의 사점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로 2020학년도 이후 경찰대 사관학교 문항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너무 좋아서 수능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꼭 풀어봐야 돼 라는 문제들을 일부 선별해서 추가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문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저 문항 안에는 12개년치의 주요 문항이 다 들어가 있고 특히 최근 3개년에 대한 문제들, 평가 문제들은 다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학습 상담으로 미리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요. 미친 개념, 미친 기분 완성편, 중복되는 문항이 있는지. 자, 여기에서 주요 기출에 한정해서 일부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친 개념이 실전 개념이다 보니, 그러니까 기출을 어떻게 풀 건가, 그 풀기 위한 도구들과 그 다음에 행동 강령들을 배우죠. 그래서 그 목표가 되는 기출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요 문항이 미친 개념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문제만 일부, 중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학습 계획도 세울 거고,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 강의가 같이 끝나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 탑재가 1월 1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미리 좀 풀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탑재하는 그
저희 보면 항상 공지사항에다가 강의 탑재가 올라가거든요. 그거 보면서 같이 병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1월 12일부터 강의 탑재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2월 중순 안으로 완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여 기간 동안 강의 순차적으로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맞춰서 공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혹시나 2월 이후에 드는 학생들 저 늦은 건가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공부 계획에 맞춰서 차분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수학은 급하게 진도 빼요. 급하게 강의율을 높입니다. 그 실제로 내가 수능 날 푸는 것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개념 아직 불안한데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기출 강의가 떠서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완전히 소화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들의 내실이 실력이 좀 더 나아진 상태에서 기출을 보잖아요. 그럼 학습 효과는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하던 거 마무리하고 그리고 기출 넘어오셔서 차분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한 김에 그러면 이 완성편이라는 요 문항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공부법 알려드릴게요. 알다시피 기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원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평가원에서 문항을 이렇게 내는구나. 내가 1년, 2년 전에 수능을 봤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수능을 치렀겠구나. 그러니까 수능의 역사야. 그리고 수능의 출제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티저편이기도 해요. 기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자, 2회독을 권장해요. 그럼 그 회독의 의미는 뭔가? 1회독은 자, 시간을 충분히 가집니다. 이거 중요해. 교재에 N분 컷이 제공이 된다면서요. 1회독 할 때는 N분 컷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선생님 문제 안 풀리면 한 문제나 막 1시간씩 붙들고 있는 거 그거 괜찮아요? 아니요. 그것도 지칩니다. 그거 알죠? 그런 경험 해봤을까? 한 문제가 안 풀려서 1시간, 2시간씩 붙들고 있잖아. 그럼 진짜 푸는 게 아니라 내 화와 내가 싸우고 있어. 어느 순간 사실 생각을 한다기보단 뭔가 되게 화만 나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지칩니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교재에 써져 있는 그 추천 분수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한 몇 분 정도까지 고민할까요? 한 20분 정도까지는 괜찮아. 한 문제다. 20분도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정말 맥스 20분, 웬만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고민하고 안 되면 별표하고 넘기세요. 그래서 어쨌건 추천 그 분수 신경 쓰지 마. 시간 충분히 가지면서 또 중요한 거 노트에다 풉니다. 노트에다 푸세요. 강의 보면서는 채점 필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맞고 틀리고만 표시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재 말고 연습장 하나 또는 노트 하나 만드세요. 네. 만드셔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다. 그래서 01번 그러면 교재에 문제 있죠. 01번에다가 풀이를 노트에다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떨 때는 안 풀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뭐지? 하고 넘길 수도 있어. 그래도 번호 쓰고 풀 수 있는 만큼 푸세요. 네, 먼저 풉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를 보면서 이제 채점을 하는 거야. 답을 내가 27로 냈는데 강의 봤더니 답이 27이 아니야. 13이야. 그럼 틀린 거죠. 자, 틀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요 문제에 대한 강의 보면서 필기를 또 노트에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아예 내가 못 풀었어. 그러면 그 페이지는 02라고 하고 그 문제 했는데 뭐야 이거? 뭐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별표 치세요. 그리고 강의 보세요. 그럼 강의에서 제가 문제 풀면서 설명할 겁니다. 그 내용들을 받아 쓰세요. 이걸 교재하지 않고 노트에요? 네, 노트에다 합니다. 그리고 강의 보면서 채점 필기를 해요. 그래서 02번은 별표니까 아예 내가 못 푼 거, 아까 01번은 틀렸던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강의 보면서 강의의 내용들도 노트에다가 필기합니다. 그러면 교재는 그냥 완전 새 건데요? 그냥 문제를 구경하는 용도인가요? 그러면 교재가 있으면 교재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교재가 이렇게 있으면 교재에 01, 02 이렇게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으면 채점 결과만 써. 01은 틀렸고 02는 별표 못 풀었다. 이 정도의 기록만 남기세요. 여기다가 필기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교재에다 푸는 게 제일 편한데? 노트 사기도 귀찮은데. 왜냐하면, 자, 이회독에서 공부가 더 매끄러워져요. 이회독에서는 뭘 하냐면, 이회독에서는 1회독에서 강의 보는 거야. 2회독에서는 혼자 푸는 거예요. 혼자 차분하게 풉니다. 그때 교재 추천 시간에 맞춰서 풉니다. 어디에다가? 교재에다가 직접 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건 그 어떤 판서나 여러분들의 문제풀이가 교재에 없지. 뭐만 있어? 채점 결과만 있어. 그러면 2회독 잘 내가 어때? 내가 이거 못 풀었구나. 근데 풀었더니 이제 맞아. 그러면 나는 어때? 1회독차보다 조금 더 성장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세모가 될 거야. 아예 못 풀어가지고 별표했는데 2회독 때 풀었네? 내지는 풀었는데 맞았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런 기록들을 여기에다가 직접 풀고 교재에다가 직접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회독에서의 나의 상태랑 2회독에서의 나의 상태가 보일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1회독은 내가 먼저 풀고 시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렇다고 한 문제 1시간씩은 안 돼요. 맥스 한 15분에서 20분 안쪽으로 풀면서 노트에다가 그 내용들 정리할 것. 강의 내용들 보면서 채점하고 필기하는데 필기도 노트에 할 것. 그래서 가능하면 과목별로 미친 기분 완성편 노트를 수학 1, 수학 2 선택 과목에서 따로따로 만드세요.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서 2회독은 혼자 문제 풀기, 차분하게 풀면서 제대로 오답 정리도 될 거고요. 2회독에서 뭔가 2회독 했는데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2회독에서 틀렸어. 근데 2회독에서 다시 또 틀리면 나 뭐 한 거야? 뭐야 나 강의를 18강, 19강 들었는데 왜 달라진 게 없지라고 생각할까 봐. 자, 이 내용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기억할 점. 어려운 문제 다시 풀어도 틀리는 문제들. 자, 이런 문제들은 오답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적과 실력이 폭발적으로 향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풀 수 있는 문제는 아직 수능까지의 기간이 남은 상태잖아. 근데 지금 풀 수 있는 건 수능에서도 풀 수 있어. 그럼 지금보다 성적을 더 올리려면 수능에서의 결과가 지금보다 더 높아야죠. 당연히 더 좋아져야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아야 한다? 지금 아예 손 못 대는 문제, 틀리는 문제. 그 중에서도 2회독에서 또 틀려. 풀었는데 아까 노트에다가 선생님 강의도 받아 적었는데 다시 시간 텀을 두고 다시 풀었더니 또 못 풀어. 근데 이 문제들은 성적을 올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약이야. 가장 중요한 영양제야. 이걸 내가 오답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폭발하고 점핑하는 거야. 내가 지금 푸는 거 계속 반복하면서 동그라미인데 계속 반복해. 그러면서 나 수학 너무 잘한다. 이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수능 때 어떻다? 성적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풀었는데 또 틀리는 문제들. 지난번에 틀렸는데 이번에 봤는데 또 어렵네? 이런 문제들을 다시 짚으면서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기분 완성편의 의의는 뭐냐면 배워나가고 정리하는 거예요. 자, 저희 전체 연간 커리큘럼 보시면 개념 기출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 홈에 가면 있어요. 그 옆에 보면 개념 기출 옆에 배우다라고 해요. 뭐냐면 개념 기출 라인까지는 우리는 기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얘들아. 기출의 의의는 배우는 거야. 평가원에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또는 이런 주제들이 반복이 되는데 물어보는 형태는 이러하구나. 자,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이 발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기출이야.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푸는 그 과정에서 내가 틀렸네, 속상해, 맞았네, 기분 좋아, 이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배우는 단계예요. 여전히 기출은.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1회도 여러분들이 먼저 푸시고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표 치고 강의 오세요. 강의 와서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쭉 정리합니다. 필기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보면서 이 문제를 또는 이 유형을 봤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들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시면 됩니다. 특히 한 번 문제 풀고 끝내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야. 기출문제잖아, 얘들아. 기출문제니까 당연히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다르르르 해서 왕강 책 던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기출의 학습법이 아니야. 얘들아, 기출이야. 우리가 1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 문제 가지고 수능 봤어, 얘들아. 기출이야. 한 번 보고 책 집어던지고 완강했으니까 책 집어던지고 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해 버리는 게 아니야. 기출이야, 얘들아. 제발 반복해야 돼. 반복하기 위해서 최소한 2회독은 하라고. 1회독은 어떻게? 노트에다 풀고 쌤 강의 듣는 것. 2회독은 뭐다? 나 혼자 차분하게 문제 풀어내는 것. 그러면 당연히 다시 틀릴 거고요. 다시 푸는데도 분명 배웠던 문제고 문제도 어느 정도 생각나. 생각나. 근데 모르겠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만 강의 보시면서 오답 처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성적이 뛰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저는 완성편 강의 이제 준비하고 강의 촬영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월 12일 이전에 OT 보고 있는 학생들 다시 강조드립니다. 1월 12일부터 강의 순차적으로 오픈이 돼요. 그래서 그 기간 혹시 기다리는 제자들은 미리 좀 공부하면서 또는 개념 마무리하면서 기다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에서 찾아뵐게요.